정치권에서 가장 요즘에 핫한 소식은 합당이 합당한 것인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던 한 3주간의 기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입장이 나온 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일단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한 어떤 명분에 대한 공유를 의원들끼리 했고 다만 이 합당 추진이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걸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히 좀 이제 추인을 해달라. 네. 이제 이런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아니 요즘 쇼츠 부자인 우리 오윤혜 씨. 오윤혜 씨 빨리. 네. 오윤혜 씨부터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신영원 위원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아니, 저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네. 해가지고 제가 더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과정은 다 차치하고 결과 이제 오늘 내렸다고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지방선거 전에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저희처럼 현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큰 단위 도지사나 시장 이런 큰 단위는 좀 덜하지만 아랫단에서는 지역 세부로 들어갔을 때 왜 구의원, 군의원 이런 저기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훨씬 부대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별 당사자들로서는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인데 시간상으로 여기서 이번 주를 넘기면 사실은 설 연휴 또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 계속 이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뭐 환영을 합니다. 찬반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오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주에 좀 전에 박영식 앵커가 소개했어요. 네. 합당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합당을 하지 않는 방송을 방향으로 들어야죠. 방송을 하면서 합당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제 최고위에서 추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서로 그 어쨌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의 가장 최고윗단은 최고위원회의니까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마지막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의원들 의견 수렴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죠. 오프닝 멘트로 바로 이렇게 똑같이 죄송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우리 박용식 앵커가 이게 지금 실시간 속보를 잘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죄송합니다. 그냥 합당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가면 내가 알아들었을 텐데. 아니 박수현 대변인이 약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야? 하여튼 지금은 더 이상의 논의는 중지한다. 중지. 저는 진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 얘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제가 대충 끝내라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결론이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난주에 제가 딱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송 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일단 돼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다행이다. 이 방송으로 오는데 이제 소위 뭐 친척이다 뭐다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다들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소신이 있죠. 저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오는 후폭풍들이 또 있어요. 보면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있죠. 이게 지금 한 몇 주째 지속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1, 2주 더 지속된다? 그리고 당원 투표로 간다? 아마 굉장한 당론 분열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거의 전열에 있어서 많이 흐트러져서 상당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론 내린 것들은 상당히 환영한다. 그에 대해서도 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최소한 의총 그리고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덮어두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가야 되겠죠.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정알못이다 보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누구 라인이다 친명이냐 또 뭐가 있죠? 친명 반대는 친명이다 친문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명이다. 근데 이번에 합당에 대한 혼란이 단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유권자분들이 지지자분들이 흥분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탁 건드리면서 폭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동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뭔가 부글부글 끌 정도면은 그 문제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동경 작가님이 이의제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당대표 선거 때 뭐 박찬대 이제 당대표를 지지하던 분들이 있었고, 근데 네. 뭐 저는 사실은 실체를 잘 모르겠지만 뭐 이동경 작가님 표현을 이제 하바리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하바리 유튜버 뭐야? 아니, 이때- 나 같은 유튜버들? 하바리 유튜버들? 아니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몰라 이동현 작가님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네. 하여튼 저도 그 분들의 실체를 본다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런 거 접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뭐 이동현 작가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쨌든간에 이제 또 어떤 뭐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더 말할 수 있는 그 빌미가 됐고, 뭐 어쨌든 이게 얘기가 차근차근 진행돼서 합당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사실은 일반, 그러니까 오인혜 씨 같은 경우 아무런 뭐 개파 없는 오인혜 씨 같은 일반인으로서 놀라잖아요. 그 놀라움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소리를 냈던 거고, 그런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오늘로써 좀 봉합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그 주말 사이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 기자회견도 좀 있었고 네. 13일까지 결론 내지 않으면 혁신당도 혁신당 시간표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톤이 굉장히 강했던 톤이라 그 조국 대표 기자회견 자체가 톤이 좀 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간 압박을 주는,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도 노선 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투였거든요. 네. 근데 혹시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나서 합당 결정이 민주당에서 철회될 것 거라는 걸 같으니까. 알고 미리 던진 건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민주당 분위기, 뭐 당내 분위기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외부인이고 뭐 그냥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보도되는 양상만 봐도 뭐 합당 쉽지 않겠구나. 그쵸.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래서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전제가 없다고 하면 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해지는 결과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2018년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가장 큰 장이거든요. 장으로만 보면. 2018년? 2018년에 2018년? 과거? 과거 2018년에 보면 바른미래당이 있었잖아요. 네. 이 지방선거가 전국에 약 4,300자리를 뽑아요. 저기를 보면 총선은 253자리 플러스 비례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의 어떤 규모로 보면 숫자로 보면 지방선거는 저 광장 종합시장 이상의 사이즈가 되는 거, 그 장터가 펼쳐지는 거고, 예. 총선은 사이즈로만 보면 훨씬 그냥 어떤 읍내 장 정도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못하고 당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합당에 대한 강도, 열망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은 표현은 달리하지만 훨씬 더 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벌어본 거고. 그런데 저 조국혁신당은 대표에게 일임을 하잖아요. 예. 민주당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죠. 공룡 정당이죠. 그럼요. 그리고 대표에게 이름할 수 없어요. 여기는 수임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 수임기구 그러면 참여하는 위원들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도 만만치 않고 개별 협상 들어갔을 때 모든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이름했다 그러니까 결정이 빠르고 쉬울 수 있지만 예. 민주당은 모든 그 당원 당규 민주적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합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세부 조건이나 내용을 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만만치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민주당에서 합당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합당 못 하겠더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얻어맞은 느낌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와 그런 게 필요한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이렇게 하냐고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버렸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영식 앵커한테 예. 오늘 너무 이게 아까 그 뉴스 속보 올라온 거를 못 보고 너무 민감하니까 가급적 저는 입을 닫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결론을 내려서 도착하기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편안하게 했다. 아니요, 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저는 뭐 민감한 시점은 이제 저의 경우에는 좀 한 챕터 넘어가는 것 말을 같고 더듬어요. 한 챕터 넘어가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흡수 합당은 어쩔 수 없이 맞는데 혁신당의
파이가 작으니까 네, 민주당이랑 만약 합당하게 되면 흡수 합당은 맞는데 흡수 합당이 아닌 것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나 조국혁신당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우리도 자강파가 내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강파들은 조국혁신당의 자존을 생각하시는 사람들이라 이분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해야 되니까 지난 주말 같은 좀 이게 강력한 톤의 기자회견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다만 뭔가 13일까지 입장 발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10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꽤 빠른 결론이 이제 나오게 돼서 저는 혁신당 내부에서 만약에 합당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뒷맛이 조금 씁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예. 근데 주말에는 박영식 앵커는 네네네. 굉장히 힘든 일정이 있었잖아요. 왜? 한동훈 토크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와. 무려 3시간 동안 2시간 반을 자리를 지킨. 내돈 네. 내산해서. 야. 아, 그게 참 어머나. 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죄송스러워지는 게 왜요? 당일에 콘서트 하신 분이 2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좀 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해당 지역에서 이 북콘서트를 하신 우리 신용환 작가님이 그렇지. 계시거든요. 우리 우리 신영환 세 부위원장님은 분께서 다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정말 제가 서서 사진만 찍어주고 약간 몇 분은 사인을 하고 그랬는데 사인하면 또 줄이 더 길어지잖아요. 1시간 한 40분을 사진을 찍고도 시작 시간에 못 들어갈 정도로 많이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진정한 콘서트다. 네,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한동훈 콘서트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객관화가 아직 좀 부족한 아직이 아니라 그 사람 평생 안 돼요. 자의식 과잉이 넘치는 분의 팬덤 가득한 무대였다. 게다가 정도입니다. 뭐 토크 콘서트라는 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계속 프롬프트에서 눈을 못 떼는 2줄 거의 이상을 못 보고. 네. 절대 눈을 못 떼는 신용환 위원장님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아예 대본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객석에서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네.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한테 눈물이요? 예 휴지 어머나. 뭐야 티슈 갖다 달라고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진정성 내용 있게. 자체가 굉장히 그랬습니다. 네. 예. 저도 아니- 그 한동훈 씨 그 콘서트 갔다 온 지인이 있어가지고 후기를 예. 들었거든요. 네네네. 거의 6070 어머니들의 아이돌이 탄생했다. 약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거의 신흥 종교를 보는 듯한 느낌이면 열광적이라고 하던데. 뭐 그렇긴 합니다. 그 지인은 기추자신가요? 아니요. 기추자 씨는 아니고 각수산 씨라고. 심지어 네. 곽수산 씨는 제 옆자리였어요. 옆자리. 바로 그리고 옆자리였어요. 신검지 옆자리. 작가님이라고 또. 예, 네. 맞아요.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각 지역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인기가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뭐 물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기보다 맞아요. 이 충북의 아이돌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충북 지역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으니까 맞아요. 네. 예. 그 현장의 분위기 잠깐 또 설명 잠깐 해주시면. 근데 실제 이제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행사 사실 일주일 전에 원래 하기로 돼 있다가 이해찬 총리님 발인 날이라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뒤로 미뤘는데 놀라운 것은 연기됐다고 이제 많이 공지를 했지만 그래도 또 못 보신 분들이 10분 넘게 그날 오셨다가 그 다음에 또 오신 거예요. 그 한 방송 대단하시다. 우리 다 아는 유튜브 방송 그 어. 스픽스 전계환 아. 대표님께서도 그 전에도 연기된지 모르고 오셨다 그날도 또 오셨어요 실제로. 네. 다들 이제 감사드리죠. 그 마음이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강혜경 씨 공익제보자 1호 강혜경, 제가 2호, 3호 김태열 소장 이렇게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봉지욱 기자, 뭐 이명수 기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객석에서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고난의 행군길에 같이 고생하면서 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흐느끼시고 제가 원래는 1시간 반을 하기로 했다가 계속 객석 반응이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계속 무대에서 보면서 결국 6시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시간을 훌쩍 넘겨서 네. 마무리를 하는 그런 아주 덕분에 굉장히 이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예. 선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네, 주시고. 예, 고생 많이 그러고 하셨고. 어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돼서 지역에 이제 신문에서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보면 또 덕분에 잘 1등으로 나왔습니다. 예, 또 우리 김영민 TV에 이제 고정 출연하고 계시는 신용환
위원장께서 네. 예비 후보로서 이제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1등까지 나왔다라는 이제 또 반가운 뭐 막 소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중부메일이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무선 98, 유선 2%를 섞은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11.7%인데요.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이 몇 퍼센트로 1위 하셨죠? 14.3%고요. 14.3%로. 이등이 몇 그거는 이제 퍼센트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 조사하고 네. 민주당 예. 지지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27.7%로 예, 방금 중부메일 리서치 조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또 확실하게 우리 제작진들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